공개된 구화 예고편에 길진왕자가 이장현과 향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그 방법을 암시해주는 장면이 있어 오늘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내 마음 다 가져요. 가지 마요. 나랑 있어요. 길진왕자가 이장현에게 내 마음 다 가지라는 말과 함께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라에서 길체는 청나라에서 다른 죽은 이들의 유품과 함께 넘어온 이장현의 물건들을 보곤 이장현이 죽은 것이라 단단히 오해하게 되었는데요. 길체는 분명 이장현이 심양으로 떠나는 날만 하더라도 이장현이 자신의 꿈속에 등장하는 도련님이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여 당시 길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온전히 이장현 본인만을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란 이장현의 진심을 듣고도 그 마음을 온전히 주겠다는 대답도, 그리고 심양으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 이장현을 붙잡지도 못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꿈속 도련님에게서 확인된 불길한 징조, 이어서 청나라에서 넘어온 이장현의 유품이라 확인된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확인하며 알게 된 이장현을 향한 자신의 진심까지, 결국 길친왕자는 꿈속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도련님의 얼굴이 이장현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이장현을 향하게 되며 이제서야 내 마음을 다 가지라는 말과 함께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 이장현이 떠나며 듣고 싶어 했을 그 말을 이장현이 없는 현재 그녀는 글을 그리며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귀차랑자 사셔야지요. 장차 좋은 날을 보셔야지요.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꿈속 도련님을 코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채 연준도련이라는 다른 사내를 마음에 품고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장현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길친왕자.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용서받을 방법도 이장현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며 세상 전부를 잃은 듯한 심정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을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이장현이 나타나 그녀에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장차 좋은 날 봐야 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죠. 길친왕자에게 있어서 꿈속 도령은 사랑하는 대상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장현은 길친왕자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이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그런 그가 살라했으니 길친왕자는 전란 중 살기 위해 보여줬던 강인한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이 확실한데요. 전사 돌면서 동전들을 무조건 다 사모아. 이장현의 꿈속 응원에 힘입어 기운 차리고 세상에 살아남고자 결심한 길친왕자. 그녀는 저자를 돌면서 호란 이후 그 가치를 상실해 쓸모가 없어진 동전들을 사모았고 동전들을 이용해 귀한 유기 그릇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해냅니다. 호란 이후 여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조에게 충심으로 직원을 아끼지 않았던 연준도령은 인조에게 단단히 찍힌 모양새였는데요. 인조는 연준도령이 거절할 것을 알면서도 칸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야 하는 서장관의 역할을 그에게 맡겼고, 연준도령이 거절하자 그를 대불경죄로 옥에 가두었으며 모든 재산을 몰수하였으니 길친왕자 등은 더 이상 옥에 갇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준도령에게 생계를 위탁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꿈속 이장현의 응원을 받고 각성한 길친왕자가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유기 그릇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냈고 성공해낸 것이죠. 길친왕자, 그녀는 이제 은혜 등 가족들을 챙기는 가장일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전도 유망한 기업의 오너라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했지. 비실은 유생된 몇보단 랑자 한 명이 훨씬 더 듬직하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며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어 들일 즈음 이장현이 다시 꿈속에 등장하거나 또는 길친왕자가 이장현을 떠올리며 상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장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지켜낸 길친왕자를 칭찬했으며 길친왕자는 그런 이장현에게 이젠 더는 오지 말라며 자신은 이승에서 천수를 누리다 갈 터이니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말하며 그렇게 공개된 구화 예고편이 끝이 났습니다. 길친왕자는 예고편에서 이장현과의 만남을 이승이 아닌 향후를 기약하였지만 결국 살아있는 이장현과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물론 현재 이장현이 처한 상황은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하늘이 선택한 인물로 빈틈없이 포장해야만 하는 칸. 그런 칸이 조선에서 청군에게 마마가 돌았다는 헛소문이 퍼진 적이 있다며 그 소문을 퍼뜨린 자가 이장현인지를 직접 신문하는 장면이 지난화에서 연출된 것인데요. 다음 화에서 칸의 질문에 이장현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칸은 보통 인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칸이 그와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당시 조선에 청의 상황을 전한 인물을 찾아내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칸은 이장현이 쓸모가 있는 인물인지를 확인코자 그러한 질문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연두가 청 진영에 퍼졌다는 사실은 자칫 하늘이 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할 수 있는 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이슈였고,
당시 조선은 정확하게 그 이슈를 들고 와 협상에 임했습니다. 조선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한 인물이라면 분명 곁에 두고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일 테니 칸은 이장현의 쓸모를 확인해 그의 생사를 결정코자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며 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데요. 이장현은 천군의 마마가 돈다는 소문을 낸 자가 자신이라 밝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신이 판단한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말할 것 같은데요. 칸은 그러한 이장현을 보며 죽음 앞에서도 사실대로 구한 이장현의 배포와 당시 천과 칸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집어낸 이장현의 해안을 높이 평가해 그를 살리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소현세자는 심양에 넘어가 청조종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장면 이후 극중 칸이 이장현을 좋게 평가한다는 의미는 이장현이 모시는 소현세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청에게 인정받은 소현세자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우려하는 인조,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주요 장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청심양에서 조선물자와 관련해서라면 이장현을 통해 구하지 못할 물건이 없으며 청 황족들조차도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그가 칸에게마저 인정받는다면 이장현이 청심양에서 하는 일들은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더욱 성하게 되겠죠. 그 와중에 조선의 유기그릇이 으뜸이란 소문이 청나라까지 알려지며 이장현에게 길체낭자가 만드는 유기그릇을 유통해달란 요청이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여 이장현은 조선에서 질 좋은 유기그릇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라 지시할 것이고, 이장현의 지시를 받아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던 인물을 통해 길체낭자가 이장현이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전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장현이 살아있다는 걸 기체낭자가 알게 된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달려 이장현이 있다는 심양까지 가려 할 것 같은데요. 시즌1이 이제 2회차가 남은 상황, 과연 시즌1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시즌2를 맞이할 것인지, 연인 다음 화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